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네, 오늘은 입시철에 맞아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실용음악과에 가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 친한 후배인 윤진효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력은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실용음악과를 가면 좋으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최대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지만 못 간다고 후회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고, 어떠십니까? 저도 그거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전공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저는 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컴퓨터음악 전공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나온 학교가 2년제여서 나머지 3학년, 4학년은 학점은행으로 실용음악 학사를 전공을 하고 그 학사를 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저 대학원 같이 다녔던. 즐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 전공을 했다가 대학원을 이제 음악으로 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꼭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악을 시작할 때는 음악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또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양한 매체들에서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적부터 해서 뭐 유튜브 컨텐츠도 요즘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케이크워크라는 거, 그거 알고 그 있죠. 책도 하나밖에 없어요. 박 무슨 님이 쓰신.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있었는데.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많고 유튜브에도 강의가 진짜 많고, 심지어 제 채널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의 채널들이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고급 정보들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퀄리티가 엄청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작곡을 해가지고 이게 먹고 살겠다고 지금 대학을 가겠다 하는 건데, 벌이는 좀 어떻습니까? 벌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롤모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악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윤진효 씨께서는 학원 운영하고 계시면서 학교도 출강하고 계시고 본인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다 하고 계십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강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작곡, 그 다음에 뭐 편곡, 녹음, 별거 다 하고 있는데, 이 작곡 쪽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그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보다는 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분야건 뭐 상위 1% 이런 분들은 한 가지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작곡이면 작곡, 아니면은 실용음악과 출신 유명한 가수분들처럼 뭐 노래만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맞아요. 사실 그게 우리 워너비죠. 맞습니다. 모두의 워너비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작곡가들 다 그 1%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 같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조차도 그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뉴스나 이런 데서 저작권료가 몇십억 나온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그게 쭉 가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통은 저는 지금 드라마 OST 쪽으로 간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곡을 보통은 멜론이나 이런 데 발매가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음원 수익은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곳에 차트인을 했다. 차트인을 하면은 5개월 후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한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뭐 컨텐츠가 계속해서 빨리 소비가 되고 그리고 차트에 들어있는 곡들도 계속해서 바뀌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초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는 정말 돈이 정말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줄어든다고 봐야죠.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본인이 작업을 해서 좋은 곡들을 쓰고 차트에 올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처럼 계속해서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는 형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음원 시장도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저작권도 훨씬 많이 나오는 오리콘 차트,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 그 차트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도 그냥 그러고 사십니다. 한때입니다, 한때. 한때 그 형님 말로는 뭐 거의 뭐 억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딱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없다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차트인을 한다고 해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거, 100위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100만 원대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고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천만 원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진짜 10위 안에 거의 그 정도 들어와야지만 들어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작권 뭐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가시면은 안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있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안 된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슬프네요. 네. 정말로 제가 이제 진짜 몇 번 안 되는 학원 출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이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학원에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용감한 형제를 텔레비에서 봤는데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댕기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탑티어에 몇 안 된 그런 분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삼성 회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 삼성 같은 회사를 창업을 하겠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상사를 차린다고 해서 삼성같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첫 번째 일단 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시를 하고 싶어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음악은 다 좋아하고요. 네. 맞아요. 네. 음악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습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취미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묻지 않고 그래 그냥 재밌게 배워 하고 마는데 이거는 본인의 진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셨겠지만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어떤 삶의 밀도가 그렇죠.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짧은 6개월, 1년이 정말 그 친구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음악이 좋다면은 그냥 음악은 취미로 남겨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네가 이거를 업으로 삼고 하는 순간 네가 생각한 그 즐거운 것들보다는 정말 지루한 과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쳐야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뭐 서울예대라든지 동아방송대라든지 그런 탑클래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작곡으로 치면은 한 100대 1 정도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음악을 해서 그 학교를 간다는 거는 지금부터 네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것과 똑같은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다.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서울대 의대 가면은 사실은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힘들게 뭔가를 하셔야겠지만 하지만 실용음악 쪽은 그렇게 해서 높은 경쟁률의 학교를 간다고 해도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슬프게도. 사실 네네. 그거는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우리가 만약에 국문과를 간다고 해도 네. 국문과 나온 사람이 작가한다, 작가에서 밥벌이 된다, 이런 보장은 없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모든 학과는 사실 밥벌이를 알려주는 그런 건 아니고 지식의 요람인 거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요즘에 취업에 그러다 네. 보니 그런 것 뿐이죠. 근데 또 저희가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학원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야가 그렇고, 네, 맞아요. 예전에 한 10여 년, 20여 년, 30여 년 그때는 정말로 음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TV 출연 아니면 작곡으로 치면 TV 출연하는 가수들의 곡을 쓰는 거 아니면은 밤무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보다는 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학원부터 해서 본인이 공부를 더 해서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강단에 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히 작곡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죠. 컴퓨터 음악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미디를 하면은 다른 어떤 전공에 비해서 길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은 뭐 게임 회사들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런 뭐 BGM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죠. 그런 포스트 프로덕션도 많이 있고. 제 제자들 네. 중에도 거기 네. 진짜 취직해서 네.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곡 쪽은 예전보다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길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 다니는 그런 과와 달리 우리는 대부분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일이 끊기면 수입도 딱 없어지는 그런 직업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엄청 많죠. 대부분 그 자영업자들처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입시를 하러 오는 학생들 사실은 등 떠밀려서 오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너는 음악을 해야 돼 억지로 보내는 친구들은 정말 한 명도 없고,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조금 개방적이셔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본인이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다가 결국엔 허락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한 14년, 15년 뭐 그 전에 강사까지 합치면은 많은 학생들을 봤을 거잖아요. 또 그렇죠. 보셨을 테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네. 본인이 열심히. 원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열심히 하는 친구만 겪고 남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진심인지, 네. 그게 아니면 사실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음악을 취미로 한다는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음악 전공하고 자기 앨범 내는 친구도 꽤 있지만 음악을 전공 안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앨범 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근데 많죠. 오히려 되게 웃긴 게 그분들 퀄리티가 더 좋아.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네. 그분들은 돈을 투자할 수 네. 있거든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막 앨범당 막 몇백씩 투자를 해. 그래서 세션 다 써. 막 정말 퀄리티 있게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 굴러가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부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피하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감이 전혀 없는 친구들. 야, 음감이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음악성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걸까요? 있는데 네. 이제 음악성이라고 뭐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모르는 친구. 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몰라서 도를 딱 눌렀는데 도인지 뭔지, 그러니까 절대음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땡 하면 맞추는 그런 거 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멜로디가 나왔을 때 멜로디를 기억하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어떤 리듬이 나왔는데 리듬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음감인데 이게 전혀 없으면 사실 눈 가리고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친구들.
가끔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나는 공부는 정말 못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해보니까 나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하면서 네. 이제 할래요. 이런 그래서 보컬 전공 지원 이런 애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학교에서 본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중에 잘 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어쨌건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제공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원하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공부를 해서 그 사람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데 아니면 혹은 부모님들께서 얘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음악은 좋아해서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가볍게 찾아오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나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내가 싫고 근데 음악은 좋은데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오시면은 생각보다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죠. 거기에 당연히 음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이긴 하고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본인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생각을 꼭 해보시고 진로를 결정해라.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네. 이게 음악을 하는 거 안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하든 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해보셔라. 네. 그러나 맞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 전공 못하고 혹시 대학을 못 갔다 한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거기가 그 인생 망하는 데라면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안 죽어요. 절대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기회 또 있고 돌아서 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끈기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어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데 나는 음악을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제 제자 중에 지금 40살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음악을 처음 하세요. 많으시네요. 예.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네. 대단해요. 네네. 근데 되게 재밌다고 본인이 정말로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반으로 줄이고 이걸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사실상 이 인생 깁니다. 언제든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특히 컴퓨터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 저희가 할 때보다 예전에는 사실 제대로 수입처도 없어서 그렇죠.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입문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은 입문용 악기들 자체도 엄청 상향 평준화가 그렇죠. 되어 엄청 있잖아요. 좋아요. 모니터 환경도 그렇고 모니터 장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좀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입문을 하기도 좀 편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옛날에 만약에 90년대 여러분들 음악 시작한다고 했으면 신디사이저가 있어야지 소리가 나니까 그걸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 대당 300. 맞아요. 네, 그때 당시 돈으로 300이면 어느 정도냐면 대학교 1년치 등록금이었어요.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해야지 그거 하나 샀던 건데 그거 말고도 부수 장비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불이 뽑힐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 기초 장비 하면은 DAW를 사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150만 원이면 진짜 괜찮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어느 정도 입문용 장비들에 입문용 DAW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가볍게 그걸로 시작을 해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번에도 네. 스칼렛 사면은 네. 이제 그 에이브톤 라이브를 그런가요? 주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만 있어도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업으로 삼겠다. 그러면은 고민은 한 번 더 해보시라. 깊이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